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밤에도 동해안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강릉시가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 철거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상어가 잇따라 나타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합창단이 강릉 곳곳을 누비며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곳곳에서 잇따라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밤은 물론 일주일 사이 벌써 세 번째 열대야 기록인데요. 속초의 낮 기온이 34.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밤사이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들기 힘든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건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과 5일 벌써 세 차례 연일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날이 습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한 번 와보고 날이 덜렁 드문 건데 계속 거의가 매일 오다시피 했거든. 비가 조금씩. 한낮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밤에도 채 식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을 기록했고 특히 속초는 3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바람이 강한 탓에 체감온도가 2도가량 떨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원하게 피서를 즐겼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바람도 많이 불고 되게 청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얼음 같아요, 얼음. 이번 찜통더위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입니다. 내일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더위가 한풀 꺾이며 폭염특보가 내일 해제될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6도에서 28도에 머물며 비교적 덥지 않은 여름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태영그룹 계열사인 태영동부환경이 강릉 주문진 일대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건립 반대 현수막이 가득 걸렸는데 강릉시가 이를 철거하려다 주민들과 격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주문진 읍사무소 앞 이른 아침부터 강릉시 공무원들과 주문진 주민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위에는 현수막 두루마리가 여러 겹 놓였습니다. 강릉시 주문진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강릉 양양 공동대책위원회가 내건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현수막을 강릉시 직원들이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강릉시의 대승적 행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는 주민만의 의견이 아닌 강릉시의 행정력으로 태영 동부환경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 책동을 조기에 막아내라. 이에 대해 강릉시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서철, 도심 환경 정비와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철거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며 최근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여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바다 수질 악화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와서 보고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구나. 그러면 누가 와서 이런 생산품을 사 먹겠습니까? 이 농산품을. 전문가들은 보다 본질적인 오염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게 들어서면 당연히 이제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주변에 광범위하게 주변이 오염될 수도 있는. 이에 대해 태영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매립장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을 계속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주민 동의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방역이 필요한 주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민 동의가 50%를 넘어서 우리가 위법한 게 없는데 안 해주시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 계획에 맹점이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염 발생이 적은 무기성 폐기물이 들어온다. 끔찍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그나마 자연 분해가 됩니다. MBC 강원 영동은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논란을 주제로 시사 프로그램 시사 반장을 제작해 오는 9일 오전 방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 강원도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에 이어 악상어까지 그물에 걸렸는데 해수욕장 주변에 피서객 안전을 위한 그물망까지 설치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 위에 커다란 회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몸 길이가 2m를 넘고 무게도 80kg에 육박하는 상어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 삼척시 임원항 동쪽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때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알려졌는데 최종 확인 결과 공격성이 덜한 악상어로 밝혀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올 여름 들어 상어 4마리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속초시 장사항에서 발견된 상어는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확인됐습니다. 피서철을 맞은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는 속초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600m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상어가 해변 근처까지 들어와 피서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어 공격 방지용 장치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려움감은 있었었는데 그래서 깊은 데로 전혀 가지는 않고 얕은 데를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상어의 출현에 대비해 경비정을 배치하고 연안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내 경고 안내 방송 및 물놀이객 대피 방법 등 지속적으로 안전조치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상어들이 점차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물들의 어떤 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악상어 이런 것들이 먹이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어의 출현량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상어 공격으로 모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벌써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합창단은 지난 3일부터 강릉 지역 곳곳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합창단의 거리 공연은 강릉 경포에서 시작됐습니다. We are from Indonesia. We are an a cappella group. Would you like to sing? Because singing makes the world happier. 5일부터 불고 있는 강풍은 경포 특설 무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어제 강풍으로 인해서 저희 시설물들이 파손되어서 부득이 우정 콘서트 장소로 실내로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날씨를 고려해서 다시 실외로 나오는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강릉역으로 옮겨 이어진 공연. 흥겨운 가락에 노래를 부르던 태국 합창단이 갑자기 관객들을 무대로 초대해 흥겹게 춤을 추며 한데 어우러집니다. 손에 손잡고 멋진 춤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키던 체코 합창단이 앵콜송으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들은 아리랑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Feel that Arirang brings peace to an audience and love to everybody. This is our love letter to this amazing country as South Korea is. 관객들에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것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뜻밖의 행운을 맞은 것 같아요. 멋진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인도네시아 합창단이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보그닉 합창단은 우크라이나의 사계절을 그린 자국의 전통 민요를 담담하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폴란드를 거쳐 16시간이나 날아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바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Наш меседж – це те, що ми хочемо, щоб світ знав, що наша країна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тяжкі часи, але ми все одно маємо надію на мир. 관객들은 피켓까지 들고 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합창단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합창을 할 때는 마음속에 애잔함이 느껴지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학생이 지금 전쟁하는 그 속에서 이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6.25 사변 때 우리가 다니던 그 모습이 그 기억이 나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기억이 난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사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세계 각국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18 평창의 감동을 이어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적인 관심과 열기가 아직 부족합니다. 메달과 유니폼을 공개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연아, 윤성빈, 최민정, 곽윤기 등 올림픽 스타들과 시군 관계자, 청소년 서포터즈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 2024 성공 개최! 메달도 공개됐습니다. 성장을 상징하는 빗줄기가 새겨진 앞면이 지난 4월 IOC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돼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뒷면이 공개됐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겨울올림픽을 상징하는 눈꽃이 조화롭게 담겼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경기 운영 인력 등이 입을 유니폼도 공개됐습니다. 올림픽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붉은색과 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는 흰색이 경쾌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강원도의 풍경을 우리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과 희망찬 미래를 담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이 멋진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청소년 선수들의 멋진 선전을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합니다. 친환경 교통편이 운행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굿즈, 응원도구 등이 제작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또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의 힘을 앞세워 청소년 선수들이 경쟁만이 아닌 화합, 성장하는 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또한 K컬처를 활용하여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는 최근 서울 주요 랜드마크에 대회를 알리는 녹색 조명을 점등한 데 이어 오는 10월 성화봉송, G-100일 행사 등을 통해 봄 조성에 나섭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원도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경포 호수에 녹조류가 확산되자 야생동물 보호협회 회원들이 나흘째 수거에 나섰습니다. 강릉시가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의뢰해 강릉 경포해수에 확산되고 있는 해조류, 물파래를 수거한 결과 40리터짜리 400포대, 무게로는 500kg가량을 걷어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14일까지 수거하면 상류까지 확산되고 있는 물파래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파래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인데 경포호수의 급속한 해수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물고기들이 뒤엉켜 죽어 부패하는 등 수질 악화와 왁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모래길과 숲길, 오솔길 등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 레이스가 오는 8일 개최됩니다. 2023 동해 스카이레이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800명이 참가해 망상해수욕장 일원에서 21km와 12km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레일 러닝 레이스와 함께 인근 산불 피해 지역 나무에 거름을 주고 꽃씨를 뿌리는 에코라인 오션 하이트레일 행사도 열립니다. 속초해수욕장이 오는 8일 개장해 다음 달 27일까지 51일간 운영됩니다. 개장에 앞서 백사장과 노후 시설물 등이 정비됐으며 상어와 해파리 등 위험에 대비해 600m 앞바다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개장 기간 42명의 수상안전요원과 8명의 질서계도요원 등 160여 명이 해수욕장에 투입됩니다. 수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무더위가 절정인 오는 2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야간 개장하고 속초 썸머 페스티벌과 수제맥주 축제, 버스킹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삼척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미래 핵심 5대 신규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척시는 오늘 민선 8기 시정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병원 유치를 포함한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도심 공공시설 부지 활용 경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개발 사업 본격화 등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수소산업 2단계 사업 다각화, 복합스포츠 거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야간 축제 11번째 강릉 문화제 야행이 세계 합창대회에 맞춰 8일부터 10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 종식으로 8개 테마 43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지며 강릉 대도호부 관할 일대에서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600대 드론이 선보이는 라이트쇼, 강릉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향연 등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서부시장 일대에는 푸드트럭과 맥주거리 등도 마련됩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실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삼척 도계고 등 11곳, 내년에는 13곳에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학교별 컨설팅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고등학교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도내 일반고 84곳 가운데 80%인 67곳이 참여했습니다. 여름철 벌 개체 수와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벌에 쏘여 다치거나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119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는 2020년 495건, 2021년 597건, 지난해는 902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에 이른 사례는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집 제거 신고 역시 2020년 8,400여 건에서 2021년 1,900여 건, 지난해는 15,30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